자, 그리고 삼성 SDI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 곧 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증권가에서는 작년 4분기에 이어서 올해 1분기까지 실적이 계속해서 부진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최근에 KB증권에서는 50만 원이었는데 이것을 32만 원까지 진짜 대폭 하향 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에서 뭐라고 말했냐 살펴봤더니 4분기 실적은 배터리 부진과 일회성 비용으로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실적이 왜 부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이유 하나씩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로 인해서 전기차 지원 폐지에 대한 우려감이 크게 도사리고 있는 시장이 바로 미국 시장이죠. 그런데 그 외에도 미국 시장 외에도 유럽 시장에서도 수요 가시성이 좀 낮아진 점이 굉장히 아쉽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원래 유럽에서 시행되기로 했었던 탄소 배출 규제가 완화가 됐죠. 그러면서 유럽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굳이 전기차 생산을 빠르게 늘려야 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성 SDI의 실적 부진을 이끌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숫자를 예상하고 있는지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3% 감소를 해서 3조 1,900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적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업 손실 2,509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하는 수치입니다. 참고로 영업이익 컨센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279억 원이었다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덧붙인 코멘트가 무엇이었을까?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ESS 관련해서는 업황 자체가 양호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자재료 역시도 좀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전동 공구향 그리고 EV향 수요가 모두 약세를 보이면서 소형 전지 실적이 계속해서 부진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직전 분기 대비해서도 더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EV 부분에 있어서 2023년 3분기쯤 정점을 찍었었거든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2024년 3분기까지는 흑자를 보인 바가 있었는데 이번 4분기에는 적자 전환은 물론이고요. 무려 1,500억 원 넘게 적자를 발생시켜서 전체 회사의 영업이익을 크게 끌어내렸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럽 고객사들이 강도 높은 재고 조정을 펼치게 되면서 고정비에 대한 부담이 또 확대가 됐죠. 리콜과 관련해서 일회성 비용 역시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무려 1,000억 원 이상이 발생했을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최근에 어닝 쇼크를 내놨었던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어서 이 삼성 SDI 역시도 좀 지지부진한 성적표를 꺼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이달 들어서만 삼성 SDI에 대해서 증권사 무려 9곳이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다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 현대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현대차 역시도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전에 친환경차 수출 실적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이브리드카 인기에 힘입어서 현대차와 기아가 2024년 역대 최대 친환경차 수출 실적을 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었죠. 친환경차 수출이 전년 대비해서 3% 증가를 하게 되면서 70만 7,800대가량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2023년을 넘어선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이고요. 2020년과 비교를 하게 된다면 무려 160%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수출 비중에서 친환경차가 차지하는 비중 한번 살펴보게 됐더니 2020년에는 17.3%에 불과했었거든요. 그런데 4년 만에 2024년에는 무려 32.5%로 크게 확대됐습니다. 거의 2배가량이나 확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친환경차에는 어떤 차가 포함이 될까?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차, 그리고 수소차 이렇게 4개가 포함이 되는데 이 중에서 친환경차 수출 호조를 이끈 것은 단연 하이브리드카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 한번 살펴봤더니 수출이 전년 대비해서 무려 44.6%나 말 그대로 폭등을 했고요. 전체 수출 친환경차 중에서도 비중 56.1%나 정말 큰 비중을 차지했다라는 이야기도 들어왔습니다. 지난해 전기차 수요가 크게 꺾인 바가 있었죠. 전년 대비해서 무려 26%나 큰 폭으로 꺾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감소분을 하이브리드카가 다 메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대차의 실적 발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2024년 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3조 1,626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9%가량 더 낮아진 수치고요. 직전 분기 대비로는 11.7%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앞서 3분기 실적 발표 직후에 현대차에 대한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4조 원 안팎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 전망치가 3조 원 안팎으로 정말 초반까지 크게 눈높이 낮아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눈높이가 낮아졌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공급망 차질과 더불어서 환율 급등으로 인해서 판매 보증비가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매출액은 증가하지만 영업이익은 좀 부진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그리고 또 증권가에서는 2025년 현대차의 실적이 개선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상황. 그 이유로 꼽히고 있는 것이 바로 엔비디아였습니다. 최근에 엔비디아의 협력을 밝힌 바가 있었죠. 이를 통해서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의 협력은 현대차의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실현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또 2025년 개선의 요인으로는 전기차 판매 증가나 신흥 시장 진출 확대가 또 꼽히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2025년 현대차를 잘 성장으로 견인할 것이다라고 증권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슈 그리고 경제 지표에 대해서 이야기 함께 나눠 봤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이슈라든지 경제 지표에 있어서 미리미리 체크를 하셔서 조금 더 촘촘한 대응 전략 짜보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금 은혜로운 일정, 새로운 이슈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